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정말 말만 느린가 아니면 정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 장애가 될 것인가 정말 근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막 하나하나 막 10개월에 뭐하고 12개월에 뭐하고 막 그걸 다 기록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보시고 체크해서 병원까지 가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영유아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출발! 요즘도 언어 발달에 관련된 정보는 너무 넘쳐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계속 봐왔었고 언어 발달 지연인가 그냥 단순 지연인가 정말 헷갈리는 아이들 또 적지 않게 봤고요. 또 그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나 언어 제한을 받고 또 잘 발달한 케이스도 봤고 사실 지금 저희 둘째도 약간 첫째보다 약간 말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막 저도 이제 사실은 고민이 돼요. 첫째가 말을 빨리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 가서 소아과에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언어 발달 지연에 이제에 대해서 혹시 언어 발달 지연이 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얘기는 해주셔서 지금 아주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30개월까지 봅시다, 36개월까지 봅시다 하고 이제 좀 개월수가 많이 뒤로 간 다음에 언어 치료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아이가 언어 지원이 된 시기가 20개월이든 24개월이든 상관없이 빨리 발견한 시점부터 언어 재활을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36개월은 사실 많이 늦는다고 요즘은 그럽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 제발 기다리시지 말기 바라고요. 그 전에 뭔가 첫째 아이는 사실은 엄마가 바로바로 알기 힘듭니다. 보통 둘째, 셋째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래서 빨리 아니다 싶으면 언어치료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시기를 좀 놓치지 마시라고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언어. 그냥 흔히 우리가 말하기에 언어가 그냥 늦는 아이들. 야, 언어 다 기다리면 틀려. 걱정하지 마. 야, 네 애비는 4살에 이야기했어. 옆집 철수는 5살에 얘기했어. 우리 이제 옛날 어른들, 할머니들이나 시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자, 단순 언어 지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게요. 더 중앙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고력, 운동발달, 행동발달, 언어의 이해력은 정상인데 나오죠. 다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24개월 지나도 엄마밖에 못하는 아이가 있다. 이런 아기는 24개월 이후 어느 날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언제 말을 못했냐는 듯이 유창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아기는 말하기만 늦되는 아기예요. 그러니까 즉 늦되는 아기는 다른 영역의 발달이 전혀 지연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지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만 36개월 미만 0에서 36개월 사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이들은 인지 IQ를 체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발달을 체크해서 인지 영역에 6개월 이상 지연이 없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인지에 이상이 없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용 언어가 그 아이의 연령하고 같거나 약간 높아야 됩니다. 수용 언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핵심입니다. 수용 언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소아과에서 가서 여쭤보시고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12개월에서 24개월, 20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언어 발달 체킹을 수용 언어를 해보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서 마음이 네, 마음이 불안해서 셀시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 셀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집에서 체킹을 해봤는데
다행히 수용 언어는 자기 연령보다 2, 3개월 정도 높게 나와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5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수용 언어는 반드시 문제가 없어야 된다. 20개월, 20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뭐 두 가지 심부름 연속적으로 복문으로 이야기했을 때 장난감 내려놓고 물컵 뭐 싱크대 안에 넣고 와, 물컵 뭐 위에 놓고 와, 뭐 두 가지 심부름을 뭐 해야 된다든지 뭐 간단한 한두 가지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2, 30까지 다 안다든지 이 물건을 보고 카드하고 짝짓는다든지 니 거 내 거 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지하고 겹칠 수도 있고 언어하고 겹칠 수도 있는 항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구를 다 알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4개월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밤에 갑자기 배가 고프고 밥통을 두드리면서 뭐 맘마라고 하면서 밥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왜 밥을 먹으면 안 되는지 막 설명합니다. 밥 먹으면 뭐 내가 아야에서 많이가 아프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 두어 차례. 그러면 인지를 하고 뭐 그걸 정확하게 막 빠삭하게 알진 않더라도 엄마가 왜 안 되는지 인지를 하고 밥을 달라고 조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언어만 지원이 됐다면 요거는 적절한 자극을 주어지면 그 어느 정도의 자극이 쌓여서 이게 일정 시점에 터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꽤 있는데요. 뭐 이제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 같은 경우는 30개월까지 거의 엄마 아빠 뭐 까까 정도밖에 아예 안 했다고 해요. 그 3개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이 터지면서 문장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에 이상이 없고 수용 언어 이상 없고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이상이 없는데 다만 표현 언어만 늦을 때, 단순하게 언어만 늦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겠지 하고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거나 뭐 가만히 내버려도 터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필요할 때 물건을 미리 주지 마시고 선택을 하게 한다. 우유, 치즈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단어를 비슷하게 뭐 치, 뭐 유, 우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 준다든지 계속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셔야 돼요. 인지에는 문제가 없고 수용 언어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의 연령보다 조금 높거나 자기 연령만큼의 수용 언어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어 발달 지원은 단순 언어 지원하고 뭔가 다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잠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말 언어 청각 학회의 의사소통 장애 분류 및 정의예요. 의사소통 장애는 뭐 구어, 비구어, 뭐 그래픽 상징 체계, 뭐 문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뭐 그림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처리 능력이 있어서 손상을 이야기하고요. 의사소통 장애는 청각 언어 또는 말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발달적이거나 그러니까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의사소통 장애가 혼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또한 의사소통 장애는 주장애로 그리고 또 기타 장애 2차적인 장애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장애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같이 떨어집니다. 검사를 해보면 뭐 수용 언어도 자기 연령에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떨어지거나 표현 언어도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직접 검사를 해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런 발달 지연을 보이게 되고요. 더불어 인지와 관련된 거 뭐 인지, 언어, 사회, 대근육, 소근육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자기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신반처리 같은 경우에는 인지와 영향이 있겠지만 엄마가 신반처리, 자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기회를 주는지 노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검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지연이 있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도 약간씩 조금씩 발달이 지연된다고 아마 권유를 받거나 뭐 공고 심화를 받거나 뭐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던지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그럴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개월까지 20개월 혹은 그 즈음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를 하지 않거나 발화를 하지 않거나 자기가 내는 소리를 가지고 놀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증상이 3에서 6개월 이상 길어지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러 가야 됩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말 단어 터지는 거 중요하고요. 안 되는데 저희 이제 둘째 애들처럼 하지만 계속 자극을 줬을 때 이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다음날 바로 뭐 갑자기 안녕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엄마가 더 줘 했을 때 바로 즉시 듣고 더 줘라고 따라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어가 지연되고 인지가 같이 지연되다 보니까 언어 모방도 같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정말 언어 장애, 언어가 발달이 지연이 돼서 장애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언어 수용 언어 표현 언어가 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어쨌든 단순 언어 지연이든 언어 발달이 늦어서 언어 장애로 가든 꼭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아이가 필요한 걸 미리 축적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일전에도 제가 언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아이가 필요한 거를,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죠. 물? 물이구나. 우유 하고 먼저 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네 하고 엥 하고 온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고, 그냥 손짓을 한다든지,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어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말을 해야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켜주면서, 약간 결핍, 약간 부족하게 상황을 좀 연출을 하거나 필요하게끔 하라. 물도 목이 마르면 주고, 배가 고프다고 표현했을 때 뭐 간식을 준다든지, 네, 그 다음에 나가자고 엥 울면 다시 물어보고, 나가자는 이야기라든지, 신발을 가지고 오면 네가 나가자는 이야기였구나, 그때 문장으로 완성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언어 지연은 인지와 수용 언어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언어 표현도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3에서 6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한 자극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는,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지연돼서 장애로 갈 수 있을 경우에는 표현 언어, 수용 언어가 같이 떨어지고, 검사를 해봤을 때 인지도 발달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민감하게 하실 때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는 거를 너무 하지 못하게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맘은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